잊지 마시고 좀 지양해야 될 것, 무조건적인 어떤 암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기억하다. 그러니까 뭐죠? 기억한다. 나 그거 기억나. 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기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거 많죠? 이렇게 합시다. 어떨 때 기억하죠? 어떠할 때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될까요? 너무 질문이 좀 황당무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암기하면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암기했다. 암기라는 말 알죠? 암기한 거, 막 표 같은 걸 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막 그림을 뭐 이렇게 표를 그린다든가 막 머리에 있는 걸 쏟아내면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이다? 기억도 종류가 있잖아요. 단기 기억이죠. 거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 기억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스키마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배경지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초치기 분치기 우리 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요. 막 시험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 뭐 초중고 대 이렇게 시험 볼 때 막 순간적으로 외워가지고 시험에 나오면 딱 풀고 끝나면 휘발되는 그런 지식들. 그걸 우리는 배경지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국교론에서 배경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스키마하고 똑같은 말은 아닌데 스키마는 지식의 체계. 그러니까 배경지식이라는 말은 장기 기억 속에 있다가 언제든 내가 이렇게 환기시키거나 불러일으켰을 때 꺼내놓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기억도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그게 배경지식이 되려면 이거잖아요. 장기 기억이 되려면이 중요한 거야. 시험장에서 꺼냈을 수 있는 지식. 이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이제 그걸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장기 기억이 될까요? 이게 되게 관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되게 바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장기 기억, 배경 지식. 이게 내 스키마 속에 들어가 있다가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꺼냈을 수 있을까? 물론 거기에 암기도 필요합니다. 맞아요. 아주 불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것만 가지고 암기 가지고만은 안 돼. 그 뭐가 필요하죠?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뭐가 되면 얘가 된다. 그게 이해다. 이해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고개가 끄덕여지면 걔가 비로소 이제 단기에서 장기로 갈 준비가 되는 거야. 다만 그 이해도 한 번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 암기가 아니고 반복적 이해.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요렇게 된 기억이라야 뭐가 가능하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맹목이라는 건 무조건이에요. 이해 없이. 근데 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면 뇌를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뇌가 괴로워. 뇌는 굉장히 이기적인 놈이에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의 거의 8, 90%를 뇌가 먹는데요. 뇌가 다 에너지로 얘네들이 열심히 위에서 열심히 운동하잖아. 막 그거를 뇌가 에너지를 거의 다 가져간대. 그리고 뇌는 기본적으로 힘든 걸 싫어해. 괴로운 걸 싫어해. 조금 더 편안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야. 빨리 외우고 빨리 안 것 같고, 근데 이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납득이 돼야 돼. 근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걸 납득시키려는 나는 누구고? 잘 보세요. 그걸 납득하기 귀찮아하는 나는 누구고?
그걸 납득시켜야 돼라고 하는 나는 어디 있을까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철학 시간이야? 나는 누구인가? 근데 우리가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고 나는 편하게 별 뇌의 고통 없이 빨리 얘를 외워서 내 걸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러면 걔는 휘발된다. 빨리 휘발된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자꾸 탐구해야 되고 뭘 가져야 된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가져야 된다? 자꾸 질문을 던져야 된다. 호기심 또는 궁금증. 궁금해야 됩니다. 근데 내 뇌의 어떤 부분은 그걸 싫어해. 힘드니까. 편하게 에너지를 빨아먹고 편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많이 빨아먹고 뭘 자꾸 시켜. 내 뇌의 또 어떤 부분이.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 이걸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많이 잃었어요. 어때? 오늘 수업 궁금합니까? 약간 억지, 호기심 생겨요? 근데 그게 막 가슴에 불이 타듯이 막 너무 진짜 오늘 막 알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이랬었어 원래 우리들이 모두. 언제를 보면 아냐? 어린 시절을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나 어땠는지. 아기 때, 기어다닐 때 뭐 했다? 물건 있으면 기어가서 만지고 일어서려고 하고 뭐 까보기도 하고 찢어보기도 하고 막 가지고 그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 자라면서 자꾸 통제받고 또 학교라는 어떤 공간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어. 호기심이 있다고 뭐 질문도 우리 문화가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남의 눈치 보고 질문하면 뭐 수업 방해되는 거 아닐까? 또 선생님의 태도 이런 걸로 많이 억압 받아왔죠.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 동기를 만들어내고 흥미를 만들어내서 있는데 어디 있다? 여러분 내면에 그 날개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이렇게 다시 여러분의 호기심의 날개, 궁금증의 날개를 조금 펼쳤으면 좋겠어요. 답을 다 찾진 못하더라도 자꾸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러면 뭘 하게 된다? 그때부터 희한하게 뇌가 탐색을 하기 시작한다. 촉수를 펼쳐서. 누구랑 얘기를 하든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책을 보든 자꾸 탐지하다가 못 찾으면 또 힘들어져. 그때 너무 또 발버둥치 마시고 기다리면 옵니다. 뇌가 이게 촉수가 열려 있어서. 그리고 찾아보는 거야. 요즘에 너무 좋아졌잖아요. 기기가. 옛날에는 호기심이 있어도 누구에게 묻지 않으면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혹시 요즘 이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챗 GPT 이런 거 혹시 써보셨나요? 근데 신종 직업 중에 연봉이 막 엄청난 연봉을 주는 직업이 생겼대. 그걸 우리가 들어보셨나요? 프롬프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겉만 MZ세대지 원시인들 아니에요? 프롬프터라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답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챗GPT4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제입니다. 돈을 내는데요. 질문을 어떻게 해보는 거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림 좀 그려줘. 뭐 밤하늘에 뭐 이런 모습을 좀 그려줘라는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려줍니다. 그런데 프롬프터가 역할이 뭐냐면 자 그러면 반고흐의 무슨 유럽풍의 또 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뭐 중기 반고흐가 중기에 그렸던 그런 어떤 유럽의 화풍을 담은 그런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끝내주게 그림을 그려준답니다. 이게 뭐의 차이죠? 질문의 차이인 거예요. 질문의 차이. 얼마나 정교하게 질문을 던질 것이냐. 근데 그게 신종 직업으로 프롬프터라고 하는 어때? 매력적이
연봉이 뭐 2억에서 3억 정도 한대요. 어때요? 때려칩시다. 때려칩시다. 그거 연습합시다 우리.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질문들을 계속 그 사람들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가 막상 던지기 어렵잖아요, 질문을 처음에. 그러니까 이 프롬프터를 토대로 여기 이 질문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프롬프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들을 활용해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좋은 답변을 얻게 도와주는 거죠. 자, 책 덮어 이제. 가서 이제 프롬프터가 되기 위해. 이렇게 시대가 벌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혹시나예요, 이건 혹시나 우리는 여전히 맹목적 암기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라 그랬어요. 너네라고 안 하고. 뭐 우리한테 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포함된다는 거죠. 저도 그 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하여튼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했던 방식이 성공적이었다면 그러면 하세요. 매우 성공적이었다. 내가 선택하고 공부했던 방식이 정말 성공적이었다면 그대로. 근데 좀 애매하다. 뭔가 애매하다. 남는 거. 스키마가 되고 배경식으로 만들어 오는 것들에 조금 뭔가 껌직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호기심, 궁금증, 질문.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도 사용되는 용어와 책 이름, 작품 이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정신 못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차근차근 할 거예요. 오늘 원래 목적은 조선 후기까지 끝내는 겁니다. 지금 어디예요? 이제 삼국 시대 들어가는데 조선 시대까지 끝낼 생각이야. 계획이야, 계획.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계획은 계획일 뿐. 저의 계획이라고요.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의 눈빛을 볼 거예요. 일단 청자의 입장을 살펴야 되니까. 청자의 눈이 돌아가는 상태인지 이제 아이고 뱅글뱅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화자는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와 막 제대로 그냥 팍팍팍 꽂혀. 그러면 오늘 조선일까지 가는 거고 아니면 오늘 삼국시대에서 오늘 머무는 거야. 누구에게 달렸다고? 모두 누구 책임이라고요? 이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서로 우리 화자이고 청자이니까 좀 잘 하나씩 따라오면서 차근차근 할게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씩 좀 개념들 나오는 거 책, 그다음에 뭐 지배계층, 특징 이런 것들 좀 살펴서 엮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죠.